지인인 A에게서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무서웠기 때문에 모처럼 만에 공유하고 싶다.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A는 친구 B, C, 셋이 드라이브 겸 페어로 탐험을 가게 됐다. A로서는 행선지가 바다든 산이든 어디라도 좋았지만 B가 전국 각지의 페어를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찾아 궁금한 곳이 있다며 가지고 온 것이 원래는 보육원이었다는 페어였다. 차로 1시간 정도라 드라이브로서도 적당히 좋은 거리였고 C에게도 이의는 없는 것 같아 순조롭게 결정되었다. 그 페어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의하면 쇼와 말기 무렵에 폐쇄되어 그대로 페어로 변했다고 한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를 돌아다니는 사람 그림자며 비명이 들리는 등의 괴기현상이 있다는 소문도 올라와 있었다. 출발 전날 A는 인터넷에서 원래 보육원이었을 때의 시설명을 조사해보았다. 몇 안 되는 정보에 따르면 폐쇄된 원인은 원장과 몇 명의 직원이 체포되고 실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죄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A가 조사하는 한도 내에선 알아낼 수 없었다. 그리고 드라이브 당일 오후 8시경에 출발하고 도착한 게 9시 반쯤. 익숙하지 않은 운전이라는 것도 있어 예정보다 늦어지고 말았다. 교외 한적한 곳에 지어진 페어는 뒤편이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어 섬뜩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외벽이 흰색 일색의 그 2층짜리 건물은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보다는 아담한 느낌을 받았다. 벽에는 잡다한 낙서에 섞여 예술적인 그래피티도 그려져 있었다. 우와, 역시 밤에 보니까 분위기 죽이네.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C가 입을 열었다. 풀이 마구 자라 거칠어진 부지내에는 기린을 본뜬 미끄럼틀과 앉는 곳이 없어진 그네가 있어 모두가 오랜 세월로 풍화되어 썩어가고 있었다. 현관에 손전등을 비추며 발을 들여놓자 세로로 뻗은 복도가 나오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펼쳐져 있거나 바닥이 빠져 있거나 역시 낙서투성이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농밀한 어둠이 감도는 폐허로 변해 있는 상태였다. 안에 늘어선 각 방은 각각 직원실과 책상이 늘어선 학습실 등이었고 어린이들의 놀이방이었을 넓은 방에는 거무스름하게 솜이 튀어나온 토끼 인형, 찢어지고 구겨진 아동 서적 등이 떨어져 있었다. 더 안쪽으로 나아가자 그곳은 식당이었던 듯 부엌이 있고 큰 식탁이 놓여져 있다. 부서진 식기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도자기가 깨지고 갈색의 구정물이 고인 옛날식 변소, 헤드가 없는 샤워호스 투성이로 거울이 부서진 목욕탕을 돌아본 후 셋은 다음으로 2층을 향한다. 복도 좌우에 2개씩 문이 있고 열어보니 원래는 2층 침대였을 판자와 학습용 책상이 있었다. 어떤 방에도 같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2층은 아이들의 숙소구역 같았다. 모든 방은 벽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나 신경이 쓰였던 건 모든 방에 끝에 고리 같은 것이 달린 용도 불명의 쇠사슬이 벽에서 뻗어나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복도 안에는 베란다가 있었고 2층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뭔가 지루하다. 귀신 같은 것도 안 나오네. 처음에는 앞장서서 즐거운 듯 떠들며 각 방을 둘러보며 종알대던 B였지만 심령적인 이벤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서 서서히 지루한 듯한 태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럼 슬슬 돌아갈래? 라며 A가 재촉하자 1층에 아직 안 본 방이 있었잖아? 라고 C가 말한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던 시설장실이라고 간판이 걸린 방으로 문 손잡이가 떨어져 있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보자고 했던 것이다.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쳐 있어 밖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 보였다. 어떻게 열려고? 셋이서 발로 차면 되지 않을까?
그런 짓을 해도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배우잖아. 그런 대화를 나눈 후 셋은 동시에 문을 발로 차댄다. 몇 번을 걷어찬 후 경첩이 나무 틀째 떨어지고 문이 안쪽으로 쓰러졌다. 책상과 옆으로 넘어져 있는 의자, 파일 종류들이 늘어선 선반이 있는 3평 정도 넓이의 방이었다.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었는지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다른 방들보다는 비교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였다. 손전등을 비추면서 대충 살펴봤지만 역시나 눈에 띄는 것은 없다. 기대 이하구만. 돌아갈까? A가 다른 둘에게 말을 건 순간 잠깐만. C가 사무용 책상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뭔가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뭐하냐? 아니, 여기 제일 아래서란 말인데 뭔가 잠새가 채워져 있어서 안 열려. C는 서랍을 있는 힘껏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이, 됐어. 그냥 가자. 좀만 기다려봐. 뭐가 들어있는지 졸라 궁금해. A와 B가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C는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이윽고 손을 멈추고 일어섰다. 겨우 포기했나 싶더니 분명히 마당에 쓸만한 게 있을 거야. 라며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커다란 삽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빼꼼 벌어진 서랍 틈에 삽을 쑤셔넣고 지렛대식으로 삽자루에다 체중을 싣는다. 팍! 하고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드디어 C의 집념이 결실을 맺으며 서랍이 열렸다. 꺼내보니 오래된 실을 꿰어 만드는 타입의 검은 표지의 책자였다. 반출 금지라고 표지에 써있다. 넘겨보자 그날의 직원 근무 상황, 시설 내의 모습, 방문한 업자와의 거래 등이 꼼꼼히 적혀있다. 업무 일지 같았고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이었다.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페이지를 넘기면서 C가 투덜거릴 때 한 장의 사진이 중간에 끼어 있었다. 뽑아내서 불빛을 비춘다. A와 B도 옆에서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가로로 일렬로 선 5명의 아동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배경에는 처음에 봤던 기린 미끄럼틀이 아직 생생했을 상태로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상했던 건 5 모두의 얼굴이 매직으로 검게 칠해져 판별할 수 없었고 게다가 왼쪽에서 차례대로 1, 2, 3, 4, 5 라고 번호가 각각 머리 위에 매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이 사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킨다. C가 사진을 뒤집었다. C가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 적혀있는 메모를 봤을 때 셋은 모두 호흡이 멈췄다. 1. 유타 내장 파열 2. 교코 전신 화상 3. 주니치 실명 4. 후미카즈 뇌 좌상 5. 에리코 척수 손상. 셋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구도 아무도. 어색한 듯 말을 꺼내서는 안 될 것 같은 공기가 그 자리를 지배했다. 야, 이미 늦었고 배도 고프니까 돌아가자. 침묵을 깨고 A가 그 자리를 얼버무리듯 말했다. 아, 그래. 그만 돌아갈까? B도 동조하고 둘은 방을 나간다. 도중에 C가 따라오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야, 씨! 뭐해? 빨리 가자. 불러도 C는 반응하지 않고 사진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야, 안 들려? 다시 불렀을 때 C는 천천히 그 자리에 쭈그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진다. 그리고 갑자기 손발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프다고.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만. 용서해주세요. 아파. 주변을 굴러다니며 아이처럼 울부짖는 C. 야, 왜 그래? 씨! 얌마! 둘은 C를 붙잡으려고 해도 엄청난 괴력에 나가 떨어지고 만다. 찡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C는 오줌을 싸면서 비명을 지르며 날뛰고 있었다. 그만. 용서해주세요. 10분 정도 그랬을까.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건전지가 다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몇 번을 불러봐도 무반응. 하지만 호흡은 하고 있고 맥박도 있는 것 같다. A와 B는 둘이 C를 차까지 옮겼다. 뒷좌석에 축 늘어진 C를 태웠을 때 A는 무심코 폐허의 현관을 돌아봤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 현관 입구에 옆으로 일렬로 서 있는 아이들. 직감으로 그 사진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 이쪽에 등을 돌리고 있어 역시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한번 눈을 깜빡였더니 모두가 사라지고 없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C는 의식이 돌아왔다. 옆에 앉아있던 B가 말을 걸어도 아직 멍하니 눈에 초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는 문제없이 할 수 있었고 몸도 이상은 없어 보여 일단은 안심했다. C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날부터 A와 B는 현재까지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의 C도 큰 병이나 부상 등은 오늘까지 입지 않았다. C는 이른 시일 안에 결혼했지만 아직 자식의 축복은 받지 못하고 있다. 와이프가 3번 연속으로 유산했기 때문이란다. 이게 이른바 영적 장애나 저주의 한 종류일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 그 폐허는 현재는 철거되어 갱지가 되어 있다. 나는 원래 보육시설의 이름과 구체적인 장소를 A에게 들었지만 만약을 위해 덮어두겠다.